오픈마켓에서는 가품이 꾸준히 판매되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계속 침해하고 있어요. 오픈마켓에서는 왜 자꾸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을 할까요? 오늘은 에이블리 같은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패션 브랜드들에 대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내가 오픈마켓에서 무심코 산 폴로 티셔츠가 가품이라면 돈도 날리고 상표법도 위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왜 상표권 침해가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상표권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네요. 오픈마켓에서는 가품이 꾸준히 판매되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계속 침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픈마켓에서 이걸 제대로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픈마켓이 일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거 없어요. 거래량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 그 마켓을 통한 거래량이 다른 마켓에 비해서 압도적일 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품을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로부터 물건을 받는 사람도 여전히 넘쳐나는데, 그 물건을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팔면 다 소진이 안 되니 이걸 온라인에서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품 판매자들은 그거를 위해 오픈마켓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오픈마켓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고 했죠. 거래량이 많아지기 위해선 가품 판매를 금지시키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이해가 됐네요. 왜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그렇게 활발하게 팔리는지 말이에요. 오픈마켓 운영자가 작정하고 가품 추적하면 못 잡을 것 같나요? 아니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오픈마켓에는 가품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하는 것까지는 오픈마켓에선 힘들 수 있어도, 적어도 판매자가 대놓고 올려놓은 상품의 가격이나 설명을 봤을 때 그냥 우린 가품 판다라고 대놓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가품 판매자에게 경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가품을 팔면 판매자 스토어 폐쇄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고의성이 다분하죠. 그러니 상표권은 계속 침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자인 침해 얘기도 좀 드릴게요. 오픈마켓에서는 왜 자꾸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을 할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끼기 쉽고, 두 번째는 이미 침해가 된 이후에는 디자인권 등록의 의미가 없고, 세 번째는 뿌리를 뽑기가 힘들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디언의 디자인을 예쁘게 했어요. 근데 패션이라는 건 유행이 엄청 순간적이기도 하고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특허청은 이렇게 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등록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주고 있어요. 이 제도에 따르면 디자인의 창작자는 출원하면 빠른 시간 안에 디자인권 취득할 수 있고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너무 베끼기가 쉽고 이 물건을 어디서 공급하는지 루트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공개되는 순간 잘 팔리겠다 싶으면 누군가가 베껴서 짝퉁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팔고 있는 거예요. 이때 디자인권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았던 창작자는 그냥 손 놓고 넉나간 채로 남들이 다 베끼는 거 구경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디자인권 침해된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막 출원하려고 하고 출원해서 등록을 받을 때쯤에는 이미 침해자들은 팔 거 다 팔고 유행 다 지나가고 별 실익도 없게 돼요. 이런 디자인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베껴서 수입을 하고는 하는데, 디자인권자가 작정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털면은 잡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손해배상도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제 경험상 많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진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많으셔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권 침해는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가장 좋은 건 가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처벌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에게 책임을 줘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고, 저 같은 일개 변호사가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니 좀 더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일단 제가 늘 주장드리는 얘기인 미리미리를 잘 실천하셔서 미리 권리를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창작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거 베끼고 있다면 대체 누가 먼저 창작했냐, 누가 권리자를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때 먼저 디자인권으로 갖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겠죠. 특히 유행에 민감한 의류, 장식류, 섬유, 식품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등록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실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이 다 베끼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디자인권 출원하면 어떠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침해 다 끝나고 디자인권 출원해봐야
해봐야 별반 의미도 없어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아 놓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차피 가품 파는 개인들은 어디선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마련이니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침해자도 있지만 플랫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왜 플랫폼에 요청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플랫폼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플랫폼이 계속 방치하는 경우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함이에요. 개인 판매자한테 책임을 묻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방치한 플랫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롤렉스라는 시계는 가품 시장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품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롤렉스 본사 차원에서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롤렉스를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정품을 사도록 유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롤렉스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롤렉스가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점을 보면 꽤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건 롤렉스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정책이지, 전 세계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이런 정책 펼치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냥 매출이 작살이 날 텐데요. 여러분은 아직 롤렉스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오픈마켓에서 내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권리를 취득하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전자상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오픈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가품을 파는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이 도입이 되면 플랫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품을 단속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법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플랫폼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창작자나 권리자들이 조금 더 쉽게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픈마켓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빨리 권리를 등록받을 것, 두 번째는 오픈마켓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